한 시간에 한 개씩 하니까 지겨우시죠? 진도로 훅 뺄까요? 선생님 상용부, 청학생 상용부 그것도 저는 받고 싶은데 그거 해주신다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촬영 안 하고 이 지금 필름 잘라야 됩니다. 교육이 나와서.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제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토대로 이제 제가 쫙 정리해서. 예. 10년? 10년은? 아니요. 저 옛날에 받았죠. 그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회사 취직할 때 그랬습니다. 원장님 반도사는 되겠습니까? 가능은 하지. 근데 자네는 교육이야. 글 세우시다 그 말만 안 나옵니다. 근데 하고 이미 뜸들인 이유는 도사의 자질보다는 이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아주 기초 부분을 탄탄히 해주는 선생님의 길이 제가 더 맞다고 봅니다. 예? 뜸을 들이시던가요? 원래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면 이제 바로. 근데 뜸을 약간 들이신 이유인 즉슨 뭔가 공망 맞고 비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팔자죠, 저도. 제가 도사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앉아가지고 뭐 하루에 만 3-4명만 보고 그죠? 딱 끝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열심히 앞에서 2시간씩 막 떠들어야 되고 교육도 잘하시는 거죠? 대신에 이제 조금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 학문이 그래요. 이제 강의 자체가 다들 영감님들이 많이 강의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요. 하고 또 너무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 한글 세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한자로 다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뭐 격용 부분을 막 계속 설명하니까 이거는 와 닿지도 않고 제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들다가 1시간 가자. 가다 보면 듣다 보면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하다 보면 와닿거든요. 대신에 요거만큼은 알고 가자. 제 포커스는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잘하세요. 예? EBS 강사. 예? EBS 못 갑니다. 축관이는 저 변두리 한직이라서 중앙으로 못 갑니다. 중앙으로. 예. 제 분을 알아야죠. 분을. 자, 뱀 사자. 야. 죄송합니다. 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인, 사, 신, 술. 뭐라고 했습니까? 와, 영어도 다 쓰고. 한글로 가야 되는데. 뭔가 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유리한 글자다, 그죠? 격이 성격하면 이 글자 자체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요. 근데 성격하지 않으면 그나마 팔자 내에 이 글자 한자라도 있으면 자신이 직업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말고 우리가 또 어떤 글자 있으면은 팔자에 좋다고 했죠? 그죠?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 장성그룹이 뭡니까?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간에서는 양인이 들어가죠. 그러면 음간은 진술충미 들어가는데 그거는 왜 안 쳐줍니까? 이러죠. 격용을 배우시면 음간은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자체만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 다음에 팔자네. 만약에 지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것도 대격입니다. 대격. 왜 대격일까요? 가리지 않아요? 뭘 가리지 않아요? 참고로 저한테 감명 오신 분이 이 팔자가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팔자가 어떠냐? 좋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부동산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저 기자의 갚고 사줍니다. 수업해가지고 저기 양식장도 하고 있고요. 기장 땅도 있고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장부 명조예요. 남자가 여기 가면은 힘을 못 씁니다. 쉽게 말해서 장군입니다. 장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보고 하하하 웃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인묘를 시키잖아요. 인묘. 뭐든지 인묘를 다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가면 무조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자기 자체, 자기 일간이 인묘되는 기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식신이 인묘하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공통점이 그 사람 앞에 가면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이 사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여튼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다? 자식이 문제겠다. 그죠? 좀 안타깝죠. 그래서 항상 공평하다. 하나 주면 딴 거 하나 뺏들어 간다. 무슨 일간 상관없습니까? 일간 상관없이. 진술충미 있으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자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토잖아요. 인성이 아니더라도 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성을 대용하잖아요. 내가 딛고 있는 게 뭡니까? 땅이야, 땅. 우주인입니까? 자, 그 중에서도 산은 뭔가, 야는 뭐가 있다? 독이 있다. 뭔가 불하고 관련 있으니 발화와 관련이 있겠다. 그죠? 즉, 이걸 천간으로 돌리면 몇다? 병. 병은 뭐죠? 쾌적수.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 팔자에서 있다 없다 논리 쓸 때 남자는 화가 빠져도 괜찮고,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수가 빠져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없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 팔자에 화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모든 게 느리다예요. 남자가 만약에 화가 빠졌다? 괜찮긴 한데 명예 성공이 어렵다예요. 쾌속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화가 없습니다. 느릿느릿한 거예요. 느릿느릿. 그래서 제가 참,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니까 얘를 또 천을 기인을 쓰잖아요. 저 글자가 얼마나 참 제가 그리워하겠습니까? 근데 팔자에 들어와도 뭐가 된다? 공망이 된다. 언제나 그리워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을 뱀띠로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볼까요? 시간은 몇 시죠? 9시부터 11시. 이때는 이제 거의 대낮이다. 그죠? 활동. 즉, 활동한다는 것은 뭔가 공공 분야에 임연한다. 거기인데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있다? 권력하고 연관이 있겠다. 그죠? 뭔가 권력성 집단이라 하면 뭐가 있다고 했죠? 입법, 사법. 그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왜? 병화 자체의 뜻으로. 그 다음에 행정을 하더라도 얘는 뭔가 권력성이 있는 집단의 행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사람을 죽이는 건 뭐다? 인명은 제 차이다. 자동차 관련. 그리고 뭐 군검조직으로 간다면 총칼 이런 것도 의미를 하겠죠. 왜? 사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계상으로는 뭐죠? 육양지초죠. 하늘과 땅이 이제 더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강의 중에서 그거 했었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생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을 생한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산은 삼합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 육합을 보면요. 그 다음에 돼지는요. 산은요,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즉,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해체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해체한다는 거예요. 왜 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합니까? 5월에 소나기 많이 오죠? 그럼 뭡니까? 음을 다시 땡겨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보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이 없잖아요. 발이 없으면서도 길을 다닌다 하면 우리 현생에서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겠다? 비행기, 항공, 전기, 전자, 통신, 그죠? 그 다음에 뱀은 뭔가 양으로 일직선상으로 쭉 밀고 나가죠. 여기서 실제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뱀이 실제로는 제일 이 운동을 많이 보거든요. 이 운동. 대운에서는. 사유충은 뭐다? 금인데 이때 어떤 현상이 왔냐면 배신, 배반사, 단절사예요. 참고로 저는 유대운을 지나와 봤거든요. 이때 정말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 모는 화장을 했습니다. 지는 화장에 조금 진보해서 분장을 합니다. 그럼 산은 뭐겠다?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배신, 배반사, 단절사라는 거죠. 예. 남녀가 만약에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내 입장에 볼 때는 인마가 배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남자라면 여자 입장에서는 지가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장인 거라. 그렇죠. 대운에서 특히 더 이런 게 많이 오죠. 그리고 대운 자체에서 저 사에서는 뭐 했습니까? 음양지지표에서 음양구갈이 섞여 있죠. 진에서는 뭔가 부기빈천이 나오지만 조금 여기서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판바꾸기를 못하지만 근데 인간의 고통이 뭡니까? 단절사라는 거죠. 제가 택일 할 때도 뭐랬습니까? 내가 유리한 조건 언제 한다? 인호술날. 그 다음에 그나마 찍어줄 날이 없으니 사유축날 한다 그러잖아요. 그 왜요? 인간관계의 단절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 맞아가고 진짜 꼴도 보고 싫다 하면 사유축날 바로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불리한 조건이다? 해묘입니다. 예. 그렇게 가는 이유가 삼합에 있다는 거예요. 삼합. 실제로 삼합만 이해 다 하시면 거의 팔자풀이 다 됩니다. 또 아까는 뭐 그게 아니고 분노만 하면 다 됩니다 했는데 그죠? 실제로 모든 게 삼합에서 나오거든요. 삼합 이론에서 실제로 보면 정반대되는 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도 나오고 내칸 건너 파작용도 나오고 해작용 그런 것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 자체가
우리는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 갈 때 임일주가, 임자일주가 배우자 자생을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자의 인연법에 보시면 일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지법에 의해서 배우자로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얘는 뭐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자는 뭐다? 겁제작용이다. 맨날 돈 나가도, 갖고 나가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마누라하고 보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연이 과연 좋은 인연이겠는가, 나쁜 인연이겠는가?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운에 의해서 잘 보라는 거죠. 이 사람이 1등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실제로 1등은 거의 어려워요.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운의 영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2등을 만날 것인가, 3등을 만날 것인가 정해진다는 거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임일주니까 1등 배우자가 뭡니까? 지상에 내려오면, 천간에 들면 왜예요? 이 일주 만나기 쉽다? 거의 안 만나죠. 만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이자합연법, 삼화법, 뭐 계고법, 일지법, 천을기인법 이게 쭉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인연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악연도 인연이다. 그게 이제 그걸 만난다는 것도 운이라는 거죠. 운. 남자는 음대운을 만나야 돼. 그나마 조금 높은 등급의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고, 여자는 양대운에 실제로 대세운이 갈 때 조금 더 바람직하고 나은 인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월에 보통 저희 원장님 거의 연월에 비겁이 있으면 다 늦게 가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연월에 비겁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제척격이라고 하죠. 제칙격. 제칙격 자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월에 겁재가 있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생에 맞습니다. 전생에도 많이 뺏었고 실제로는 빼앗겨 본다는 거예요. 관도 뺏기고 재도 뺏기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까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야 좋다는 거예요. 늦어야. 그러면 일단 운에서 분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게 가라는 거죠. 늦게 가면서도 그때 운을 정해줄 때 이 사람 운을 봤을 때 여자 같으면 양대운일 때를 좀 정해주면 나은 배우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자인연법에 의해서 띠를 쭉 분류를 하는 거예요.春夏秋冬보통 6번은 만난다 안 합니까? 6번. 6번 중에서 보통 한 2번은 날아가요, 그냥. 왜? 초반에 만난 거. 거의 나들어서는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4번은 만나는 거예요, 4번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중에서 골라 잡아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우리가 돈을 벌죠. 다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돈 벌어요, 그죠? 그죠? 가 다 똑같습니다. 겁재는. 그렇죠. 일단 작용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예외 없습니다. 열에 8, 9은 연월에 비겁이 있으면 결혼이 늦어야 좋다고 다 적어줘요. 참고로 저도 마찬가지고. 늦게 결혼해요. 늦게 결혼하니까 안정된 삶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관이 공망이다 보니까 남자에서 관이 공망이면 뭐죠? 자식이 공망이잖아요. 그러니까 40 이후에 늦어서 낳게 되는 자식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관이 공망 맞거나 없다고 해서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즉 아들이 장성해서 걔가 30대부터 실제로는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부 복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30살 되면 나는 이미 관 거의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복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복양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찍 놓으면 딸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뭔가 다른 걸 하나 또 적어놨네요. 신자. 신. 왜 살을 하는데 신이 나왔을까요? 신에다가 이걸 하니까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본다. 즉, 요 신에서 뭐가 장생하죠? 이게 뭡니까? 돈문이잖아요. 돈문. 그래서 경일주들이 이거 잘 보겠다? 못 보겠다? 잘 본다. 역업하시는 분들 경일주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뱀사자라는 게 우리가 보면 문명지상이라고 하잖아요. 병정. 그래서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안 해놨는데 사람의 운을 보실 때 거의가 일간을 떠나서 을이라든지 병의 기운으로 해석을 해도 거의 맞아요. 왜? 예?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운명을 발상지는 병이고, 그리고 생명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을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기운의 영향, 남들이 다 환히 보는 곳, 공적인 일이면서 힘이 많이 몰려 있으므로 금융 언론, 그 다음에 위험물, 공학 중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분야에 인연이 많다. 공직에 나간다면 실력 행사가 많은 권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와 사를 갖다가 국가공직으로 갔다. 그러면 자는 뭐겠습니까? 교육행정이라니까 어렵잖아요. 단순히 가만히 있는 거고 힘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뱀은 뭐겠다?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자는 교육행정 또는 거의 변함없는 업무, 박물관, 그죠? 근데 사는 지식경제부, 뭔가 실력 행사를 하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다음 밑에 보면 인과 사를 직업으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힘 있는 글자 둘 출연, 무시무시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글자 때문에 엄청나게 잘 나가거나 아니면 망해도 쫄딱한다. 예. 그래서 팔자의 인사신술 자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해석이라는 게 항상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과 흉은 항상 같이 공존한다.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음양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음양.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이 밤을 참 유리하게 쓴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는 뜬다 안 뜬다? 뜨잖아요. 다시 고통이 그 자리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삼합, 사유축은 금,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배신, 배반, 단절사다. 사는 진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처음에는 불리하지만 나중에 긍정이고요. 여자는 처음에 유리하지만 나중에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12운석 개화론으로 보면 뭐를 장성으로 두죠? 사, 그죠? 그러면 사가 장성이 되고 오는 반한살, 미는 역마, 신은 육해, 유는 화계, 술은 겁살, 해는 제살, 자는 천살, 축은 지살, 이는 년살, 묘는 월살,
지는 망신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거 다 개화론 이거 한 개 한 개 적용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냥 사막 그룹 뭉텅거려서 훅 넣어도 거의 맞습니다. 그 뒤에 대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음량이 섞여 있어서 병화량은 많지 않지만 배신이라는 글자와 잘 맞물린다. 그리고 뱀은 희생을 당한다면 독이 있으니까 쾌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순식간의 변화 양상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북이빈천의 변화가 크지 않다. 즉 한계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배문의 장사나 사업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음양이 섞여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뱀이 또아리를 꽈다가 폈다. 모양이 바뀌겠죠. 엎치락, 뒤치락. 근데 사중에 경금이 있더라. 그래서 적금은 탈 수 있다. 적금은 타듯이 뭐 이런 식의 변화가 발생한다. 지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들어도 모르겠다. 근데 오늘 해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대운만 볼 때도 뱀 사자 하나만 딱 봐버리면 배신 배반 단절사네. 딱 그 말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해석을 그냥 바로 가라는 거죠. 그 육친이 뭐를 떠나서 인성이든 식상이든 관성이든 뭐를 다 떠나서 뱀 사자 떴다면은 배신 배반 단절사다. 그 대운 10년 기간 동안 사유축 사막 궤도를 따르는 그 기간에 결과물이 발생을 하고, 자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은 두 칸 앞에서, 즉 해묘미에서 원인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지지부진한 구간이에요. 지지부진한 구간.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잘 안 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운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뱀은 삼합으로 어디로 가죠? 사유축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운이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10년을 가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년. 대운이 10년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러면 사라는 건 삼합의 궤도를 따르겠죠. 그러면 언제 결과가 발생을 한다? 이해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결과물이. 결과물이 나오려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때 원인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신 배반을 단절하기 위해서 이때 일을 꾸미더라는 거예요. 꾸미더라는 거. 토끼가 와서 살살살살. 야, 뭔가 이리 옮겨보지. 저가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 놓고 내가 언제 그랬노? 이거 돈 된다 카더라. 이쪽 가서 이거 해보지. 내가 언제 그랬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운에서 온 것이고, 세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운 설명할 때도. 제가 세운 풀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명부터 관찰한다. 자, 이제 분론 가르쳐 드렸죠? 자, 분 이전에 격의 등급을 나눈다 해드렸죠? 그게 먼저 그 사람이 팔자 내에 원국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부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운인 거예요. 대운. 자, 대운과 세운이 있잖아요. 자,
자, 예를 들어서 대운이 좋을 경우가 있을 것이요. 세운이 좋을 경우가 있고. 그죠? 대운이 좋고 세운이 나쁠 경우도 있겠죠. 대운은 나쁜데 세운은 좋을 경우가 있을 것이요.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요거 잘 써먹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30년 좋고 10년 별로고 그런 팔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넘어서 비빔밥도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어요. 하급으로 가면 요 전체를 다 안 좋게 흉으로 쓴다는 거예요. 흉으로. 요걸 먼저 감지해 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대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먼저 관찰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운을 본다. 세운 볼 때 제가 뭘 했습니까? 원리는 충할자 있으면 충하고, 그 다음에 합할자 있으면 합하고, 그리고 생으로 간다. 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오행적 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글자로 있어요. 진술충미 해석이 안 된다. 제가 뭐 했습니까? 그 다음 글자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 글자. 자, 갑일주가 예를 들어서 병술전에, 자, 딴 데 적용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야, 운 대끼리 천간에 식신 닦고 지지야 편제 닦고 사배라 뭐든지 잘 된다. 근데 뭐죠? 다음 글자가 뭐가 온다? 인성운이 오잖아요. 재물이 묶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가서 펴겠습니까? 진년 후반부 가야 펴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고생은. 그래서 육친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육친은 관계는 알 수 있지만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생하는 글자, 다음 글자로 생하는 글자. 그러면서 제가 뭘 했죠? 주동이냐 비동이냐. 내가 성공할래도 내가 주동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주동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두 개가 빠졌는데, 그죠? 윗사람이 이거 해라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해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 할 때 뭘 했습니까? 그 다음 해석이 위로 올라가서 12운성 붙여서 해석을 하라는 거죠. 플러스 해석. 5년 같은 게 뭐가 장생합니까? 을목이 장생하죠. 기일주 같은 경우에 5년 같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관장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일주 뭐 하나 맡을 낀데 거의 맞아요. 12운성 적용해서 해석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주동, 피동 저게 뭡니까? 12신살 해석해주고, 12신살은 큰 사회적 변화 양상이에요. 주동이냐 피동이냐. 근데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내가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안 들고 다닌다? 핸드폰 없으신 분 다 있죠. 다 내가 낸 데라고 살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개화론을 접목시켜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중합생 원리를 절대 안 벗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세운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보이니 이건 건너뛰고 이것만 보겠다.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맞나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럼 맞다, 대운이다, 대운. 근데 이것도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 왜? 팔자에 분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아까 분론 열심히 배우시라. 분론하기 이전에 격의 등급을 나눠봐라. 성격된 팔자 해버놓고 그 다음에 파격 등급 분류하고 파격을 등급을 분류하다 보면 자, 간지 8글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자, 격을 요걸로 잡죠. 월지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뭔가 변화시키는 놈이 2개라. 그러면 파격이 바로 되기도 힘든 거라. 비빔밥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비빔밥 중에서도 조금 낮게 보이냐 아니냐 그걸 갖다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빔밥도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 그 요거 분류할 때 제가 분이라 했잖아요. 분. 아까 해드렸잖아요. 글자의 분. 근데 오늘 또 질문 안 나오시네. 관을 쓰는데 관이 2개 있으면 웃자입니까? 3개 있으면 웃자입니까? 그죠? 관이 1개인 사람도 있을 거고 2개인 사람도 있을 거고 3개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좌표론의 수순에 따라 해석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세운까지 끝나는 거예요. 세운까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실제로 제대로 된 감명이 나오지 안 그러면 감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 이게 이 공부를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걸 던져 드리잖아요. 제가 이거 있고요, 뭐가 있고요, 막 던져 주면 그때는 몰라요. 어느 게 중요한지, 어느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숱한 고뇌를 많이 하신 분은 맞다. 요래 정리하니까 답이 나오네. 원장님 그 보면 또 행론 나오잖아요. 행론. 행론이 뭡니까? 그 팔자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글자를 찾아내는 중요한 글자. 맞습니까? 즉 대세, 거느릴 수 없는 자. 즉 격용에서는 용신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잡죠. 용이 있다. 요거 좋아주는 자, 도와주는 자, 희신. 용신을 극하는 자, 기신. 그죠? 기신을 도우는 자, 구신. 요것도 아무것도 아닌 자, 한신. 짬뽕이 되려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 일자리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된 팔자 거의 없다. 그러면 뭐로 푸느냐? 왕자를 입격하라. 왕자가 뭡니까? 핵이잖아요. 핵. 그게 격이다. 그리고 왕자를 희설. 희설 어렵다. 누출 어렵다. 조금씩 덜어내는 자가 용신이다. 이게 다 아닙니까? 다. 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럼 물로 부를 겁니까? 뭘로 겁니까? 흙으로 덮어야겠죠. 서서히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야생마 잡는 방법은 더 뛰게 만드는 거예요. 더 뛰라, 더 뛰라. 그러면 지가 지쳐서 죽어. 그래서 희설하는 자가 용신이에요. 희설하는 자가 용신.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요 관점을 요것만 딱 정리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쫙 디렉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그 정리된 걸 가지고 감명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 이제 뭡니까? 육친론 할 때 제가 관식, 국에 관한 거 해드렸잖아요. 국에서 보조되는 게 아까 관은 뭐가 또 조절자가 있어야 된다? 식상. 그죠? 재성은 인수. 그거 보시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팔자 내에 제가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인수, 인성론. 쭉 인성론에서 쉽게 말해서 반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처자인연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 처자인연법 순서대로 쭉 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정리해가지고 팔자 무슨 띠오게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강의 잘한다. 이거는 뭐가 띠가 오고요, 뭐 띠가 오고요. 이건 제 공부예요, 제 공부. 선생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대운도 보고 세운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있다 없다 논리.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원장님 강의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같아요. 있다 없다 논리가. 무엇이 빠졌는가를 체크하는 거. 그 빠졌다는 논리 중에서 쉽게 말해서 만약에 관성이 없다. 아까 식상 없다는 했죠. 식상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제조, 생산 안 된다. 관성이 없다? 당신은 만약 예를 들어서 여자 팔자에 관성이 없으면 서방국 없다는 거야.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용도는 뭐였더라?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 용도. 그 목적 용도를 채워 난 뒤 사용 폐기. 근데 사용 폐기 안 하는 것도 있더라. 우린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그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봉사하는 직업을 가져라. 그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있다 없다 논리에서 빠진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겁, 겁재 같은 경우에 팔자 내에 겁재가 없다. 이 사람은 겁재운이 오면 혼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팔자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팔자에 겁재가 있으면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걸 확장시키면 내 팔자에 공망이 있으면 공망운을 수월하게 넘어가고. 확장되십니까? 그죠? 그런 신살들도 내가 개강이나 백호 있다. 그럼 그때 남들보다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거라.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딱 요것만 겁재. 요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대입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신살들도 내가 있다 없다를 확장해서 해석을 하시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야, 오늘 또 쏟고 가는 기분이다. 있다 없다 논리에서 빠진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자, 오늘은 요 4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5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